안녕하세요. 2월 24일 시황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냐고 물어보기가 참 그러네요. 오늘 많이 힘든 하루셨죠? 저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제 계좌도 박살이 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박살이 났어요. 너도 박살, 나도 박살, 쟤도 박살. 다 같이 박살난 하루이기 때문에 너무 내가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상심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딱 한 번 걱정하실 분들은 이제 신용 반대매매 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그런 분들께는 좀 깊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제가 언제나 하는 말,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어제 이제 밤에 이제 혹자는 내무부 장관님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혹자는 장인어른의 따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그분하고 제가 어제 대화를 하다가 주식이 요즘 많이 빠졌잖아요. 그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이렇게 잘 알잖아요. 당연히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빠지니까 내일 아침,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제 밤에 대화니까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팔아버려야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팔려면 진작에 팔았어야지. 상승했을 때 팔고 하락할 때 사는 게 주식의 기본인데 이렇게 빠질 때 팔면 뭐하냐. 그냥 갖고 있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진짜 꼭지 나왔을 때 다 팔라고 얘기를 하든가. 여기 빠질 때 다 빠지고 나서 이제 왜 지금 파냐고, 왜 파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막 어제 저한테 막 뭐라 했거든요. 그러고서 아마 오늘 아침에 제가 팔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오늘 얘기를 못 했는데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증시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이거 SK바이오팜이 아니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보시면은 예상한 대로 이렇게 안 좋은 장 분위기 속에서도 시작하자마자 더블 갖고 상한가 바로 찍었습니다. 초반에만 잠깐 좀 상한가가 풀렸는데 요때 이제 한 2주, 3주 이렇게 그냥 조금씩 이제 균등 배분 받으신 분들이 그거 막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따상상 노리는 분들이 그걸 또 다 받아먹고 자기들끼리 막 자전거를 막 하다가 요때 9시 12분부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상한가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상승을 하면 우리의 FST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근데 무슨 딱 요 느낌이었어요. 무슨 이게 던진 애가 오로스고 얘가 FST에 파란색, 색깔도 파란색이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오로스 같은 자회사 상장 이슈를 보고 그 종목을 매수한 게 아니라 EUV 펠리클 보고 가는 거니까 그게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은 2.5%나 빠졌어요. 지수가. 이게 적게 빠진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도 한 10배 이상 많거든요. 한 15배, 16배 되죠. 근데 이제 보합이라고 돼 있는 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미동도 없이 그냥 0일 때만 보합이라고 여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오늘 반응이 아예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 오늘 그냥 82,000원에서 안 움직였죠. 물론 이제 장중에는 왔다 갔다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그냥 0입니다. 0. 그래서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총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계산하기 편하게 3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애가 0인데 증시가 2.5%가 빠졌어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평균적으로 몇 프로 정도 빠졌다는 얘기가 될까요? 대충 암산 때려보면은 한 3에서 4% 정도? 맞죠? 3에서 4% 정도 빠졌으면은 그게 평균적인 수준이고 그 정도 빠진 거면 굉장히 크게 선방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종목들은요, 지수가 하락이 나올 때 대부분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상승한 몇 개 안 되는 종목이지만 56개라는 상승하는 종목도 있잖아요. 요게 이쪽으로 간 만큼 마이너스로 더 크게 빠져야지 평균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한 1.5에서 2배 정도까지는 정상적인 범주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 이게 한 5%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같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개 한 6에서 한 7% 정도까지는 정상적인 범위다. 내 종목에 진짜 말 그대로 뉴스에서 악재가 뜨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시장 흐름대로 가다 보니까
딱 시장 빠지는 만큼 정상 범위 내에서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스닥은 더 심했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고, 이런 하락장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애들, 요중에 상한가 하나, 이 오로스 있죠.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것처럼 진짜 그 소위 말하는 잡테마, 잡주라고 하죠. 이게 잡주라는 게 나쁜 의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테마주들은 그쪽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하락이 나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6에서 7% 정도까지는 빠져도 내 종목이 문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을 좀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이 뭐 6천억이나 순매수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제 SK바이오팜이 나왔던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게 오늘 장외 시간 외에 이제 블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시면 이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 걸로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요 기타 법인, 요 매물, 얘네가 이제 시간 외에 던지고 얘네가 받고, 이걸로 이제 블록들이 일어난 거고, 실제로는 외국인이 장중에는 마이너스 4천억 정도, 그 정도 찍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얘는 그냥 외국인이 산 거 맞아요. 순 매수로 좀 샀고요. 선물은 좀 매도가 나왔죠. 근데 이제 이것도 나쁘진 않았던 게,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사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총액은 이제 마이너스 1,000억이 맞지만, 이때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내일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무슨 말씀을 드려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뭐 나름대로 저는 목소리 처진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하락이 나온 이유 그것도 정리를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오늘의 아픈 마음을 조금 이 영상을 통해서 어루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2시 전후로 스탁론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 매매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 심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용 매매를 했는데 한 100만 원 썼는데 지금 내 계좌가 박살이 나서 강제 매매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더 빠지기 전에 조금 반등 나오면 팔겠죠. 2시에 반대 매매가 나온다면 뭐 한 1시까지 좀 지켜보다가 반등 나오면 판다든가, 그죠? 그래서 이제 반대 매매가 딱 2시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반대 매매의 영향을 받은 물량이 1시에서 2시 전후로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안 그래도 최근에 하락이 나왔는데, 요때 이렇게 하락이 나오니까 요때가 1시거든요, 1시. 그러니까 요때부터 이제 탄력 받아서 그냥 쭉쭉 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반대 매매가 나온 요 2시 전후로 이제 반대 매매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때 반대 매매 나오면은 요거를 반대 매매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그 누군가, 그 수급 주체가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누군가는 이렇게 호로록 반대 매매를 받아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대 매매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거는 진짜 시장 흐름에 의한 영향도 분명히 오늘 같은 경우는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의도치 않은 매도세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만큼은 원래는 요만큼만 빠졌어야 되는데 요만큼이 빠졌으니까 이만큼은 누군가 받아먹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CFD 반대 매매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CFD 반대 매매도 분명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여튼 오늘은 반대 매매에 의한 하락폭이 더 가속화가 됐다. 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뭐 실제 빠져야 될 폭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요걸로 좀 말씀을 드릴 게, 보세요. 실제 하락은요, 요때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거릴 거라고 말씀드린 건 요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제가. 당분간 기간 조정 받으면서 박스권 그릴 것 같다. 뭐 저만 얘기한 건 아니지만요. 근데 하락폭을 보세요. 3266부터 3000까지 뺐고요. 요때도 3200에서 2975까지 뺐고요. 근데 지금의 하락은 3160 부근에서 3000까지 뺐습니다. 하락폭은 이게 제일 적어요. 지금 3번의 큰 파동 중에서. 맞죠? 근데 체감 지수는 이때가 훨씬 클 겁니다. 제 말 틀리지 않았죠? 정말 이제 한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빼고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실제 사례를 들어서 또 말씀드릴게요. 요때 비슷한 기간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요게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였는데 8월 말부터였을 거예요, 아마. 8월 13일, 중순부터네요. 13일부터 대충 눈찜작으로만 봐도
요때가 하락폭이 요때보다 더 크죠. 요때. 실제로 요때는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부터 이제 카운팅을 하시면은 하락은 요거밖에 안 나왔어요, 꼴랑. 근데 요 두 기간보다 요때 체감 하락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때 공포지수도 그게 달했었고요. 자, 곡소리 진짜 많이 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락 나올 때는 대부분 다 비슷한 흐름으로 같이 빠져요. 오늘 빠진 것처럼. 그냥 오늘 모든 종목이 다 개박살 났잖아요. 그죠? 근데 오를 때는요, 특정 종목만 올라요. 우리로 따지면 최근에 뭐 애플카 관련해서 현기차 관련된 종목들만 올랐죠. 그러면 지수는 올랐지만 다른 종목들은 여기까지 못 가고 한 요 정도 한 절반밖에 못 오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다 같이 빠지니까 실제 체감 지수는 정말 크게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프로비엠. 제가 이제 비중 많이 실어가지고 코로나 전 때부터 들고 있었던 종목인데, 물론 이제 저는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때 이제 최저점 개박살이 날 때도 한 주도 안 팔고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때 보시면 아까 8월 13일이었죠. 8월 13일이 요때예요. 요 부근이죠. 요 부근. 여기 어디냐. 요쯤이죠. 조금만 확대할게요.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오를 때 얘는 이때는 같이 올랐네요. 근데 빠지고 오를 때 반밖에 못 오르고 이만큼 빠지고서 반등 못 주고 빠질 때 또 같이 빠지고. 그러니까 체감 지수는 요만큼만 빠진 게 아니라 요만큼 빠진 걸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라 이거 한국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제 다른 사례로 보시면은 ITM 반도체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8월 13일 날이 이때인데 빠지고 빠진 만큼 아까 요 일봉 차트로 보시면은 빠진 만큼 올라줬죠. 근데 개별 종목 보시면은 빠진 만큼 못 올라줘요. 한 반밖에 못 갔어요. 그리고 빠지는 건 같이 빠져요. 그리고 오를 때는 반밖에 못 오르고 빠질 땐 다 같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주도 업종 반등이 나올 때 주도하는 업종이 있는데 그 종목에 포함이 안 됐다면 지수만큼 반등이 못 나왔고 빠질 땐 오늘같이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오늘의 하락이 뭐 역대적으로 최근에 뭐 나오지 않은 그런 흐름이 아니고요. 이미 몇 번 나온 흐름이에요. 가장 최근에는 요 기간 조정. 이때도 8월 달부터 기간 조정이 다시 요 박스권 뚫고 올라간 시점이 이때잖아요. 8월 13일부터 11월 9일이니까 3개월 정도를 기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갔죠? 기간 조정 뚫고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요 흐름은 이거 나라 망하는 그런 흐름이 절대 아니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증시가 하락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반등을 줄 만한, 그러니까 하락의 이유가 사라졌잖아요. 어제로. 파월 형님 그 발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빠지고 있다.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뭐 유동성이 축소되지 않을까,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하락 요인이 완전히 해소가 돼서 그렇다면 그건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었는데 하필 어떤 악재로 인해서 얘가 반등을 못 주고 하락이 나온 게 그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울 뿐입니다. 나올 수 없는 흐름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나라 망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저는 코로나 때 그 하락 있잖아요. 요거 요때 진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당연히 숨이 안 쉬어지죠. 이때 이걸 견뎌내다 보니까 뭐 이 정도는 그냥 귀여워요. 이 정도는 귀엽죠 그냥. 단지 조금 있다가 대화를 나눌 그게 좀 무서울 뿐입니다. 네, 내무부 장관님의 그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이 박스권 하단을 뚫고 좀 많이 내려가긴 했어요. 박스권 하단이 한 요 정도 되겠죠 보시면은.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이거는 이제 코스닥 쪽이 신용잔고율이 코스피는 1점 몇 %대인데 코스닥은 3%대가 넘었어요. 신용잔고 비중이 코스피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신용 반대매매 영향도 크겠죠. 아마 내일 시초가에도 신용 반대매매 강제 청산 당하는 물량 제법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세계의 흐름도 같이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낙관적으로 힘찬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의 흐름 보시면요. 크게 나쁘지 않아요. 나스닥 아까는 제가 영상
촬영하기 직전에는 플러스였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네요. 에이씨. 에이. 근데 어찌됐든 흐름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오늘 뭐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건지 보시면요. 이게 오늘 홍콩 거래세 인상한 것 때문에 이게 나비 효과처럼 던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홍콩 그 거래소에서 얘네들이 홍콩 정부가 거래할 때 내는 세금 있죠. 그거를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1993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인상을 한 건데 얘네들이 진짜로 뭐 유동성을 뭐 회수하겠다 막 이런 뭐 차원이 아니고 진짜 정부가 돈이 없대요. 재정 적자가 뭐 15년, 최근 15년 동안에 처음으로 적자가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거래가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래세 세금 올리면 짭짤해요, 제법. 근데 이제 그쪽에 당연히 중국 자금들 많이 들어가 있겠죠. 아시아 자금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근데 중국 본토에서 트레이딩 하는 애들이 아, 이거 불쾌하다. 아, 니들이 뭔데 그렇게 막 세금을 니 멋대로 올리냐. 아, 니들 한번 엿먹어봐라. 한번 죽어봐라. 이러고 그냥 물량을 싹 다 던져버린 거예요.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흐름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요때 어디선가 이제 그 홍콩 현지 언론에서 이제 세금을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요때 막 빠지다가 갑자기 그 기사가 삭제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요때 반등이 나온 거죠. 12시쯤 삭제가 됐다고 하네요. 12시 한 반 전후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얘네는 점심시간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러고서 이제 점심시간 밥 먹고 이제 개장하기 전에 갑자기 홍콩 재무청장이 인지세를 30% 인상하겠다라고 실제로 밝혀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반등 나오는 거 다 뱉어내고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거래세를 30% 이상 올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딩 비용이 한 8% 정도 상승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거래 비용이 거래 대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사고 팔고 그런 거를 뭐 한 100조만 잡아도 8조가 세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상당하죠.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세금 왔다 갔다 그 자금 회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레이더들이 그냥 물량을 내다 던져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거기 지수에 연동이 돼 있던 게 같이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코스닥 같은 시장,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 매물이 같이 쏟아져 나오니까 거기다 이 CFD 이슈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4월 1일부터는 CFD가 그 그 대주주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다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참에 그냥 강제 청산을 당하든 아니면 자기가 본인 의지로 매도를 하든 그렇게 매도가 매도를 부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락폭이 더 컸던 거고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얘네가 하락폭이 더 커요. 더 큰데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쪽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하락폭이 더 큰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세 인상은 8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홍콩이 거래세를 올렸어요. 그게 우리나라 증시 빠지는 이유가 되나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게 이유가 안 돼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그냥 투매가 던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빠질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대세 상승장이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지 유동성 지표가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살피실 때지 이거 오늘 원인 분석을 들으신 이후에는 아 이거 진짜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거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승장은 이렇게 순탄한 흐름이잖아요. 이렇게 갈 거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런 그림이 있길래 가져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는 그냥 이렇게 우상향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올랐다 이렇게 됐다가 올랐다 이렇게 됐다가 이런 굴곡이 있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무서워가지고 털어버리면 그분은 여기서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세 상승장이라는 그 전제가 꺾이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저는 오늘 뭐 했냐면요. 제가 뭐 실제로 큰 금액을 매수를 하진 않았어요. 아직.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세가 이제 강하게 붙지 않았고 실제로 수급도 이탈이 좀 많이 나왔고 오늘 밤에 이제 나스닥 흐름이나 이런 걸 보고서 내일부터는 매매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무슨 그걸 했냐면요. 제가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좀 밸류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아깝다 이렇게 놔줘버린 종목들 있죠. 걔네들이 얼마나 빠졌는지 이런 거 살펴봤어요. 그냥 종목 같은 거 이거 종목 추천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런 거 뭐 제가 추천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진 마세요. 제가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너무 올라버려서 못 샀던 종목들. 반도체 쪽에 LB세미콘,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도 너무 좋거든요. 거기다 뭐 심텍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뭐 동진세미캠도 그렇고, 동진세미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다 팔았어요. 상승 나왔을 때 다행히도. 근데 이제 팔고 나서 다시 살려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코나아이도 제가 이제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코나아이는 언제든지 빠지면 다시 들어갈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뭐 힘스 뭐 이런 종목도 있고요. 아유, 좋은 종목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오늘 하락이 많이 나오면서,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하락의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종목들이 있다면 이게 또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락은요, 그 10월 달에 하락 나온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미들 심리가 상승이 나오면요, 아, 저 하늘 끝까지 솟구치기 전에 내가 빨리 사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요. 가는 놈이 간다는 생각에 거기에다가 신용으로 이제 추격 매수 불타기라고 하죠. 그 불타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서 장이 빠지면 계속 또 신용으로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손실이 크게 나는 거고, 오늘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중국 관련된 그 히토류 뭐 그런 종목들이 조금 반등이 나온 거, 조금 반등은 아니죠. 유니온이 한 14% 올랐으니까. 그런 거 제외하면은 다 같이 그냥 5에서 10% 사이로 많이 빠진 종목들 정말 많아요. 이런 매력적인 종목들. 제가 예로 들어드린 종목들도 정말 좋은 종목들이고요. 공부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뭐 정유주 이런 거는 제가 항상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50불 때부터 60불, 70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63불까지 찍고 왔는데 충분히 더 상승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조정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정유주도 상승 제법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종목들 스크리닝 하는 그런 시간, 오히려 하락이 나왔을 때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 S51 7% 하락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7% 하락 나오고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 회복 못할까요? 이 지점을?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잔소리 같긴 하지만 이런 거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오늘 나온 이슈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재료가 진짜로 대세 상승을 꺾을 만한 재료인지, 이렇게 상승했던 대세 상승을 꺾고 이렇게 내려올 만한 그런 재료인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 과연 홍콩 거래세 인상? 이게 진짜 이게 이렇게 내려올 만한 그런 이슈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 동안 또 이제 파월 형님이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하원에서 발언하시죠. 그 발언도 뭐 어제 얘기했다고 오늘 말 바꾸겠어요? 예상한 대로 흘러가겠죠, 당연히.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그거 보고 나스닥 선물 흐름 보고, 아, 내일 괜찮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시장 흐름 지켜보시고, 아무 매매도 안 하고 지켜보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였을 때 버틸 수 있는 내공이 되는 거고, 그렇게 버틴 자만이 요 구간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시장은 1년이 있으면요, 1년 동안에 큰 상승이 나오는 건, 수익 내는 건 한두 달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10개월에서 11개월은 오히려 하락이 나오거나 그냥 지루하게 횡보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느 슈퍼개미를 뵐 기회가 좀 있었는데 그분이 해주신 얘기예요. 그냥 되게 유명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되게 울림이 되게 크더라고요. 요 기간을, 요거는 이제 이거에 대한 반등이니까 요때부터 시작했다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올라서 이 기간 버텨내니까 실제로 이렇게 수익이 나고 하잖아요. 실제로 요거 겪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이런 것처럼 이 포인트를, 상승할 포인트는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루한 기간들, 힘든 시간들 인내하는 사람이 저상승장을 가져가는 거고요. 장이 좋을 때만 주식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장의 흐름을 읽어드립니다. 뭐 저점 어딘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네, 뭐 여튼 오늘 좀 많은 걱정들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좀 위로를 해드린다고 나름대로 좀 중원부원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런 얘기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내 계좌가 녹아내렸는데 네가 뭐라고 떠들든 내가 힘든데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 이제 오늘 원래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저 바빠가지고 영상 촬영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아 근데 이렇게 하락이 계속 나오니까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이렇게 막 심란해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든 시간 내서 영상 올려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제가 뭐 단순히 위로하는 거 아닙니다. 저 말씀드렸어요. 저 대세 하락이 나올 만한 그런 그 상승의 추세가 꺾일 만한 그런 상황이 나오면 저는 미련 없이 주식 던지고 나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타이밍 말씀드리고 이제 떠날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는 대세 상승이 꺾였다고 생각할 만한 재료가 나왔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증시가 하락했는데 팔 게 뭐 있어요? 오늘 저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일도 주가가 빠진다면 전혀 팔지 않을 거고요. 지켜보면 지켜봤지. 아니 뭐 매수를 하면 매수를 했지. 절대 뭐 팔 생각이 없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번 하락도 여러분들이 평생 주식을 하실 거라면 거기서 이제 배워나가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내공이 좀 쌓여나간다.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돈은 지금 여기 찍혀있는 숫자는요. 숫자에 불과해요. 실제로 돈은 수익을 실현할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계좌 마이너스 찍혀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팔기 전까지는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걸 파는 순간 여러분들의 실제 손실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당장 현금이 필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조금만 느긋하게 바라보세요. 시각을 하루하루 단위로 보지 마시고요.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좀 길게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연기금이 드디어 이제 그 포트폴리오 검토를 하겠다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반등을 줄 때가 온 겁니다. 3월달부터는요. 증시 관리해야 돼요. 오늘 이제 3천을 깨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이제 방어하는 모습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의아하긴 해요. 지금까지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서도 나왔죠. 여기서도 나왔는데 여기서 안 나온 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3천 부근에서 더 크게 이렇게 크게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진짜 막 전 세계적인 대악재 뭐 그런 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리죠.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는 애기한테 사탕 주면서 계속 달래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증시 이거 다시 상승 분명히 나옵니다. 신용 갖고 계신 분들만 신용 쓰는 분들만 조심하세요. 신용으로 너무 여기서 뭐 이제 이렇게 빠졌으니까 아 저점이야. 판단해서 요때 그냥 신용으로 물타기 빡시게 하다가 더 내려가서 이제 반대 매매 당하고 이러면 시장에서 퇴출당하시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다시 반등이 시작이 됐다라는 기쁜 소식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시황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